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AI 혁명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엔비디아, 바로 GPU를 생각하실 겁니다. 뭐 당연하죠.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눈에 잘 띄는 주인공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제 20년 퀀텀 모델링 경험에 비춰보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진짜 기회는요. 모두가 열광하는 그 주인공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병목, 바로 보틀넥에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지곤 했습니다. 오늘은 월가이그 삐까뻔쩍한 재무 모델들이 관가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와 그 해결의 열쇠를 쥔 진짜 숨겨진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모델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이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자료를 보니까 2027년쯤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기가 전 세계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의 몇 배로 뛸 거라고 하더군요. 이게 단순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싶어도 전력망이 못 버텨주고 냉각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물리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이야기의 실마리는 정말 간단한 물리 공식에서 시작됩니다. 전력, 파워는 전압, 볼티지 곱하기 전류, 커런트죠. 더 강한 힘을 내려면 전압을 높이든 전류를 늘리든 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가장 단순한 법칙이 가장 거대한 기회와 위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단순한 공식 안에 구리의 함정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난제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까지는요, 더 많은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전류, 그러니까 전기의 양을 무작정 늘리는 아주 쉬운 방법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화면 첫 번째 공식을 한번 보세요.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류를 2배 늘리잖아요. 그럼 쓸데없이 버려지는 열은 4배로 폭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저항을 낮추자니 구리선을 거의 엿가락처럼 두껍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는 케이블로 꽉 차서 공기순환도 안 될 거고, 냉각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구리값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걸 구리함정, 커퍼 트랩이라고 부르죠. 제가 2010년대 초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막 생겨나던 시절부터 이 문제를 쭉 지켜봐 왔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 I를 더는 높일 수 없다. 그럼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전압, V, 즉 전기의 압력을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업계가 찾아낸 가장 우아하면서도 유일한 해법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인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불과 4년 만에 서버렉 하나가 쓰는 전력이 10kW에서 120kW로 무려 12배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 나올 루빈 아키텍처부터는 1000kW, 즉 1MW를 넘어섭니다. 서버렉 하나가 웬만한 중소공장만큼 전기를 쓰는 거예요. 기존의 48V 시스템으로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 800V 고전압 시스템은 더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기존의 48V 방식은요, 배달 주문이 막 쏟아지니까 배달 기사 전류를 무작정 늘리는 거랑 비슷했습니다. 당연히 도로는 오토바이로 꽉 막히고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800V 전환은 기사 수는 그대로 둔 채로 전부 초고성능 바이크로 바꿔주는 겁니다.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급정거, 급출발도 잦을 거고 사고라도 나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바로 이 강력한 힘을 제어하고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줄 아주 정교한 서스펜션과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새로운 고전압 게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숨겨진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수많은 전자부품 중에 하나로 그냥 조연으로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수십억짜리 AI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는 핵심 부품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존재, 바로 커패시터입니다. 커패시터가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기를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즉시 빵 하고 쏴주는 순간 전력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래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AI 연산처럼 전력 소모가 순간적으로 확 치솟을 때 0.1초의 지체도 없이 전력을 공급해주는 순간 대응 능력이 바로 커패시터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배터리랑 비교하면 그 역할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배터리가 에너지를 길게 저장해서 꾸준히 내보내는 마라토너라면 커패시터는 100m 결승선을 향해서 폭발적인 힘을 한순간에 뿜어내는 스프린터라고 할 수 있죠. 전력 소모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AI 서버 환경에서는 이 스프린터의 순발력이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겁니다. 메리츠 증권 리포트에 나온 이 관절이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고성능 바이크, 즉 고전압의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한 전기적인 충격을 이 관절 역할을 하는 커패시터가 아주 유연하게 흡수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관절이 부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전체에 엄청난 전기적 쇼크가 그대로 전달될 거고 그 끝에는 수십억짜리 GPU가 순식간에 타버리는 끔찍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특정 커패시터, 바로 MLCC, 즉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대자뷰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와 파급력은 과거의 그 어떤 사이클과도 비교가 안 될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회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LCC는요, 항상 그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PC, 스마트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기차와 오지가 수요를 이끌었죠. 특히 2017년에서 18년에 있었던 전기차발 슈퍼사이클은 저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당시에 부품을 못 구해서 생산 라인이 멈출 지경이었고 고객사들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수요는 과거의 그 어떤 사이클과도 차원이 다른 게임입니다. 이건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구조적인 폭증이 시작된 거죠. 자, 지금부터 화면에 나오는 숫자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이 숫자의 스케일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기회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한 대에는 MLCC가 약 1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슈퍼사이클을 이끌었던 전기차 한 대에는 약 15,000개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의 15배죠. 이것만으로도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엔비디아의 최신 AI 서버 GB200 딱 한 대에는 무려 44만 3천 개의 MLCC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의 440배, 전기차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건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냥 차원의 도약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미래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시장도 여전히 중요하죠. 하지만 앞으로 고사양, 고부가가치 MLCC 시장의 성장은 AI 서버가 압도적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다시 말해서 MLCC 산업의 무게중심이 우리가 쓰던 IT 기기에서 AI 인프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고 제 퀀트 모델이 가장 중요하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진짜 알파입니다. 수요가 폭발한다는 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급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전압, 고용량 MLCC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훨씬 높아서요.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 때 생산 시간이 몇 배나 더 걸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용 MLCC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공장 전체의 MLCC 생산 가능량, K팍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파 잠식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수요는 수직으로 상승하는데 공급 능력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구조인 거죠. 이건 전례 없는 공급 충격, 즉 서플라이 쇼크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실전 투자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혹독한 기술 경쟁의 문턱을 넘어서 AI 서버용 하이엔드 MLCC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삼성전기 딱 두 곳뿐입니다. 사실상 과점 시장이죠. 이런 공급자 우위의 과점 시장은요,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는 순간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2026년에는 9.2%, 2027년에는 15.4%의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물론 대단한 숫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숫자가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석들이 아직 제가 계속 강조했던 카파 잠식 효과라는 이 공급 충격의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 폭증에 공급 감소가 겹치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는요, 가격이 그냥 완만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비선형적으로, 다시 말해 폭발적으로 튀어오르죠. 제 모델은 실제 가격 인상률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2017년 슈퍼사이클을 능가하는 역사적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현재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적극적인 비중 확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다음 분기 혹은 늦어도 연내에 나올 무라타와 삼성전기의 공식적인 가격 인상 발표입니다. 그게 바로 이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판이 될 겁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항상 염두에 둬야죠.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AI 투자를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간의 경쟁 구도를 볼 때 적어도 2027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무대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고 살아남는 생존의 무대입니다. 모두가 화려한 금, 즉 AI 모델을 찾아 헤맬 때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어쩌면 그들에게 곡괭이, 즉 핵심 부품을 파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컵헤시터가 바로 그 황금 곡괭이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